안녕하세요. 스노라이딩입니다. 오늘은 내일 상장하는 이삭 엔지니어링과 해성 TPC의 매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내일인 4월 21일에 이삭 엔지니어링과 해성 TPC는 동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쿠콘 상장과 SKI 테크놀로지 청약도 일정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성 TPC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동영상에 링크를 붙여드릴 테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성 TPC는 로봇용 감속기 테마인데 테마 측면에서는 매우 좋습니다. 현재 전세계 물량을 일본 기업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 중인데 이에 대한 도전도 긍정적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21.6%인데 뒤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면 유통 가능 물량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승강기용 감속기 분야에서는 선구자적인 기업입니다. 다만 승강기용 감속기 분야가 유망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은 단점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우선 향후 매출 추정이 의문입니다. 동사에서 공개한 작년 로봇용 감속기 관련 매출은 1,9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92억, 내년 764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파격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500배 이상 관련 매출이 성장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2016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를 극복하고 상장까지 진행하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모가 밴드를 초과해서 공모가가 선정되었다는 점도 부정적입니다. 해성 TPC의 균등 배분은 균등 물량을 50%로 한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균등 방식 배정 수량이 12만 5천 주였는데 총 청약 계좌 수가 19만 8천 계좌가 들어와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균등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비례 배정도 나머지 50%를 경쟁률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균등 물량보다 많은 계좌 수가 들어와서 추첨을 통해 65%의 확률로 운이 좋으신 분들만 균등으로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3조 3천억의 증거금이 들어왔고요. 비례 경쟁률은 4,105대 1이었습니다. 최종 의무 확약은 26만 5천 주, 비중으로는 35.38%가 당일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였습니다. 최종 의무 확약을 반영했을 때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73만 주, 비율로는 15%이고 금액으로는 95억으로 매우 가벼운 주식이 되었습니다. 95억이면 특정 기관 혹은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이번엔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도 이전 영상을 못 보셨다면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을 정리해보면 스마트 팩토리 테마 좋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밝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질 듯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률은 세계 평균 43%, 미국 54%인데 국내는 11% 수준으로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측 전 유통 가능 물량 20.73%로 양호합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역시 수요 예측 결과 의무 확약 비율 변경을 반영하면 유통 가능 물량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랜트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모든 산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하기에 높은 진입 장벽이 가능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장점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로는 관계사의 적자 누적이 계속되고 있는 점, SK 하이닉스 등 몇 개 회사로 매출이 편중되고 있는 점이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청약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진행했는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괄 청약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계좌이체 오류 등으로 제대로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약 마감일에 7시까지 청약을 받아서 공모주 투자자들을 혼란시켰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준비가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청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괄 청약 방식이기에 균등 방식 배정 물량이 50%로 한정되지 않고 균등 배정을 우선하였습니다. 균등 수량 26만 2천에 계좌 수는 13만 5천이 들어와서 두 주씩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균등 수량은 27만 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원 균등 방식은 비례 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비례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모에 6.8조의 증거금이 몰렸고 이삭 엔지니어링의 비례 경쟁률은 4,658대 1이었습니다. 최종 의무 확약은 76만 주로 비중은 49.7%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3개월 확약이 81%로 매우 높다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최종 의무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129만 6천 주로 비율로는 16.62%, 금액으로는 149억으로 매우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만 보면 해성 TPC, 이삭 엔지니어링 모두 최상의 조건입니다. 현 시점에서 장외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성 TPC는 18,000원 정도 형성되어 있네요. 특이하게 이삭 엔지니어링도 18,0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성 TPC와 이삭 엔지니어링의 동시상장은 올해 들어 5번째 동시상장 사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인 CN투스 성진과 모비릭스의 사례입니다. CN투스 성진은 유통 가능 물량이 58%에 달하고 당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이번 해성, 이삭 상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비릭스는 유통 가능 물량이 이번 상장에 비해 2배 이상이지만 따상을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C랩과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C랩은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서 코넥스 종가를 넘어서는 기록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유통 가능 비율 14% 정도로 274억 정도 금액이었는데 당일 가볍게 따상을 터치하면서 종가도 따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해성, 이삭 두 종목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보다 유통 가능 비율은 살짝 높지만 금액면에서는 매우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사이버원입니다.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유통 가능 비율 45%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사이버원은 유통 가능 비율 32% 정도, 금액으로는 143억으로 따상 근처까지 가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액면에서는 이삭 엔지니어링과 가장 유사하고 해성은 사이버원보다도 작은 금액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지난달 동시 청약했던 자이언트 스텝과 제노코입니다. 둘 다 좋은 테마와 좋은 조건이라서 동시 따상을 기록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이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최고가 따상을 기록했고 종가까지 따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노코는 따상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였고 다음날 따상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과 동시 상장의 영향으로 당일의 관심을 빼앗겨서이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이 두 종목보다 이번에 상장하는 해성과 이삭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테마면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겠네요. 결론입니다. 해성 TPC, 이삭 엔지니어링 둘 다 유통 가능 물량은 따상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례를 보면 동시 상장 시에는 둘 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힘듭니다. 그럼 어디가 더 좋을까요?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삭 엔지니어링이 해성 TPC보다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삭 엔지니어링이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따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따상을 기록하면 유사 기업 대비 PER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빠르게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워낙 작기에 제대로 매집이 이루어진다면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해성 TPC는 이삭 엔지니어링과 동시 상장에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더블 이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유통 가능 물량 기준으로는 최상의 조건으로 가볍기 때문에 운 좋게 좋은 매집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스노라이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